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웨시티비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일전에 그 전비운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여쭤보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게 사실 개인의 운전 습관 따라서 다 다른 거긴 한데, 그럼 어떻게 그거를 내가 조율해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정보를 봐야 되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해온 전비 주행이 어떤지와 실시간으로 여러분의 전비 주행을 알 수 있는, 전력 소비 상태를 알 수 있는 메뉴가 이미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메뉴에서 자, EV로 들어가세요. EV. 그러면 이제 일렉트릭 비클 해가지고 현재 배터리 상태와 주행 가능 거리 상태, 뭐 V2L이 켜져 있는지, 이거 실내 V2L 좀 켜져 있는 거고요.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여기서 다시 한번 메뉴. 자, 다시 한번 메뉴 가면 에너지 정보 가세요. 에너지 정보. 자, 그러면 에너지 정보 뭐 급속 충전, 완속 충전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근데 뭐 이거밖에 안 나와? 아니에요. 여기서 메뉴가 그 단계별로 돼 있어요. 그래서 다시 메뉴. 그럼 이번에 메뉴가 바뀌었죠. 웹 매뉴얼 에너지 정보에서 메뉴가 또 바뀐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연비 이력. 자, 연비 이력을 보시면 주행했던 날짜와 평균 전비가 나옵니다. 몇 킬로 중에서 1킬로 중에서 뭐 2.8킬로, 뭐 이건 별로 의미가 없죠. 근데 제가 평균적으로 이제 나갔다 왔을 때요, 이거는 그냥 뭐 그 딸내미 어린이집 데려다 줄 때고, 72km, 71km, 이게 제가 선박을 나갔다 들어왔을 때 제일 짧은 거리로 그 정도인데, 보통 여기 보시면 10월 2일 6.8km 킬로와트당이요. 그리고 여기는 7.4km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쭉쭉쭉 나와요. 과거 것도 나옵니다. 계속 가면 보통 제 경우는 7.4, 뭐 7.5, 7.1, 7.7, 뭐 6.4, 8.2, 뭐 이런 것들 대체적으로 7에서 8 사이가 나옵니다. 7.7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전비는. 자, 이 정도 전비면은 뭐 상당히 주행거리가 나오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 실제로 방금 전에 같은 데를 갈게요. 에너지 정보에서 연비 이력을 봤잖아요. 이제 전력 소비량을 보겠습니다. 전력 소비량. 그러면 자, 여기 보시면 구동계, 공조, 전장, 배터리 케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에어컨 키면 주행거리 확 줄지 않느냐? 아니에요. 지금 에어컨 켜놓은 거거든요. 23도에 오토 에어컨 켜놨어요. 자, 공조 보세요. 안 먹죠. 거의 좀 전까지 0.3kg 떠 있었죠. 네. 이런 정도란 말이죠. 0.2kg, 0.4kg. 왜냐면 방금 순간 온도가 다 적절해서 송풍으로 바뀌었다가 다시 이제 틀은 거예요. 전장 전체 해봐야 0.3, 이렇게밖에 안 먹습니다. 구동계는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으니까 0이죠. 그럼 움직여 볼까요? 움직여 보면 어떻게 되는지. 자, 움직여 볼게요. 자, 움직이겠습니다. 자, 구동계 잘 보세요. 자, 올라가죠. 지금 저 정도를 쓰고 있는 거예요. 킬로와트를. 자, 마이너스는 회생제동이에요.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가다가 악셀을 놓겠죠. 그럼 마이너스로 갑니다. 자, 마이너스 3 정도 들어옵니다. 1단계 제일 약하게 해놨을 때 저속에서. 자, 이렇게 해서 그 저속에서는, 그리고 시내 주행에서는 가다 서다가 많잖아요. 그러면 회생제동이 강한 게 유리해요. 왜냐면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전력을 효율적으로 회생제동으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생제동을 강하게 주겠습니다. 자, 방금 보셨죠? 30. 지금 30으로 갈게요. 30으로 가다가 아마 신호가 바뀔 거예요. 저기. 그렇지. 그럼 이제 쓰겠습니다. 3단계예요. 회생제동. 자, 몇 킬로 들어오나요? 순간 21kW까지 들어왔죠. 그러면 저속, 즉 시내 주행 뭐 30km, 50km에서는 회생제동 단계를 높여 놓는 게 브레이킹 시에 더 많은 전력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시내에서 전비를 더 길게 뽑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속도로에 올라갔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고속도로로 들어왔습니다. 고속도로로 들어와서 지금 HDA를 켜고 가고 있는데 구동계 이 킬로와트를 보세요. 그래서 고속 주행 시에는 가장 구동계의 킬로와트가 낮은, 지금은 평지입니다. 평지에서 낮게 가려면 지금 시속 94인데 100으로 맞춰 볼게요. 자, 가속을 하니까 올라갔다가 자 14, 15 이 정도. 이걸 끄고 제 발로 해보겠습니다. 자, 실제로 발끝으로 미세하게 맞추면 HDA에서 제어하는 것보다 좀 더 지금 구동계 부하율이 적죠. 네, 좀 더 낮고 15까지 가는 경우도 거의 없고, 심지어 순간순간 마이너스 1, 뭐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평균을 내보면 HDA로 갔을 때는 이제 자율인 건 좋지만 전비 운전을 정말 끝까지 내가 뽑아 먹겠다라고 하면 구동계의 전력 소모가 더 심해지고요. 직접 운전을 하시면 평지에서 구동계 전력 소모를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슬슬 오르막이거든요. 오르막이 되면 어쩔 수 없죠. 저도 늘어나는 건. 그래서 오르막을 전비 운전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오르막을 빠르게 올라갔다가 내리막에서 적극적으로 회생제동을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오르막에서도 그냥 구동계의 전류량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사실 첫 번째 방법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뭐 이거는 하시는 방법에 따라서 다른데, 왜냐면 뭐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해도 내가 뭐 가속을 해서 정말 고속에서 풀악셀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너무 천천히 이거를 가면 또 구동계 부하가 높게 걸린 상태로 계속 오르막을 한참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뭘 선택하셔도 여러분 익숙해지시면 전비에 큰 차이는 안 나요. 하지만 속도를 올릴 때도 급가속을 하시면 안 돼요. 급가속을 하시면 전비에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리고 오르막의 경우 제가 한번 이걸 켜볼게요. 오르막도 HDA보다 내 발이 나은데? 지금 HDA 킨 게 약 뭐 비슷하다가 한 1, 2kW 정도 더 먹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이제 오르막이 끝나갑니다. 이런 문제가 있구나. HDA를 켜서 주행하면 굉장한 편의성이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전비운전, 주행거리를 더 늘리기를 원하신다면 직접 발을 쓰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상황에서도 좀 부족하다 싶으면 이 여태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까지 내가 운전했던 전비,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분석을 하고, 이 구동계 요 킬로와트별로 내가 상황별로 발끝에서 느껴지는 이런 악셀 궤도 감각, 악셀 궤도감이라고 하면 이게 실제 궤도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전기차는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느낌을 내가 정보로 받아올 수 있는 건 내연차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해 가시다 보면은 좀 더 주행거리를 늘리는 그런 전비운전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사실 아이오닉 6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도 보셨다시피 제 경우 만충을 하면 지금 뭐 580km 이 정도 주행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굳이 전비운전을 뭐 힘들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전보다, 그러니까 코나 EV, 니로 EV 구형 시절보다 이 제어 효율 자체가 더 높아져서, 그때는 이제 HDA나 이런 그
크루징 모드에 맡겨놨을 때의 전비와 내 발끝으로 직접 운전했을 때 전비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미 제가 코나 EV 때 굉장히 고생을 해서 냈던 그 정도의 전비가 평상시에 HDA를 키고 다니는 수준에서 그 전비가 나와주기 때문에 굳이 엄청나게 이 전비 운전을 하기 위해서 굉장한 집중과 신경을 써가면서 발끝을 혹사시킬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은 HDA 키고 다니십시오. 불편합니다. 아이오닉 6 주행거리 충분히 잘 나오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도 처음에는 저희가 발로 하면 전비가 더 나올 테니까 더 먼 거리 갈 수 있겠구나, 일부에서 이제 뭐 700km까지도 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분들이 계셨는데, 사실 제가 계속 주행을 해본 결과 700km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미 얘가 제어하는 효율이 높아진 거지, 얘가 갈 수 있는 물리적인 한계의 에너지는 있잖아요. 그걸 넘어설 수는 없어요. 제어가 그거의 최대 영역에 다다랐을 뿐이지. 그래서 사람이 발로 하는 거가 얘가 지가 제어하는 것과 별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8대를 넘기기가 어려워요 지금. 전비가. 물론 이제 조만간 장거리 로드트립 리뷰를 한번 하겠지만, 그때 그렇게 주행을 한다고 해도 제 생각엔 9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9.1이나 9.2가 나와야지 이게 700km가 나오는 건데, 그 정도는 좀 무리일 것 같다. 600km대는 충분히 가능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아이오닉 6의 전비, 효율 운전, 그리고 주행거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